오늘은 채권 추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트렌드와 크게 관계는 없지만 높은 배당률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신용정보는 신용조사업과 채권 추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채권 추심업이 회사 매출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설립한 행복드림금융대부가 대부를 통해서 대부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 아직은 매출이 미미한 상태이긴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윤의국 씨와 그리고 배우자인 신예철 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44.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인 윤태훈 씨가 현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추심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우리 국내 23개사 중에 15.1%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조금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경부터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민사채권과 그리고 통신요금채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채권의 매출액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때 좀 침체를 보이다가 2014년경부터 큰 폭의 성장을 한 뒤부터 조금 등락은 있지만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경부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10%에서 한 25%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성장을 하다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자회사로 설립을 한 행복드림금융대부에서 여러가지 판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관비 등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 전체로는 침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PM, NPM, 그리고 ROE, RO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출 채권의 회수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총이익률 등이 의미가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인 OPM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와 5% 사이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매출액에 비해서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투자가 없이 꾸준히 채권 추심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가 지급되고 난 뒤에 판관비를 빼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순이익률도 그보다 조금 적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ROE가 2014년 하반기부터 점프를 하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면 ROE가 35.2%,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뒤쪽에 살펴볼 텐데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를 듀퐁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듀퐁 분석이라는 것은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 비율로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또 최근에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를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ROE가 증가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왜 증가를 했는지 뒤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인데요. 보시면 시가총액은 한번 이때 점프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채권이라든지 통신요금채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으로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이 점프를 하면서 카이스트의 모 교수님이 상당히 이 회사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에 꾸준히 성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 주로서의 상당히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2분기마다 한 번씩 떨어지는데 이게 배당을 지급하고 난 뒤에 자본 총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792억 정도고 자본은 204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는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설립한 행복드림금융대부라는 대출을 전문화하는 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이 부채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PBR, PER, 예,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비율인 PFC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R은 앞에 시가총액과 자본을 대비해 보면 3.9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4분기 트레일링 PER은 1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 1년 이상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PBR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ROE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PBR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이것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분석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 현금 흐름은 파란색 막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영업으로는 아주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을 이 회사는 특징적으로 보면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재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이 꾸준히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기타 투자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기타 투자 때문에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복드림금융대부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출 채권이 발생하면서 대출 채권이 영업 현금 흐름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대출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대출이 많아지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 재무제표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드림금융대부가 대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1분기에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유무형 투자인데 현재 최근 들어서 한 번씩 크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의 주업은 채권 추심업이기 때문에 크게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없지만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추심 영업사원들의 그런 집기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4분기 조금 전에는 분기별로 그래프를 봤었고 최근 4분기 합산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아주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큰 폭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아주 좋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줄어드는 모습은 대출채권, 자회사에서의 대출채권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 주황색 표인데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최근 4분기 합산이 82억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이 792억이라서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그리고 유무형자산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현재 프리캐시플로우는 연결 기준으로는 11억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거를 고려신용정보만을 분석한 별도 재무제표상의 프리캐시플로우를 보면 최근 4분기 합산이 103억 정도고 그렇게 따질 때 PFCR은 7.7 정도로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배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배당 성향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나타낸 것인데 좌측이 배당 성향이고 빨간색인데 이게 투명하게 나타내다 보니 약간 좀 색깔이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 배당 성향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데 꾸준히 한 80%에서 그리고 한 50%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가 배당 수익률인데 실제 배당 수익률인데 5%에서 6%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매년마다의 배당금인데요. 50원, 75원, 150원, 175원, 200원, 220원, 250원
이렇게 해마다 배당금 자체를 주당 배당금 자체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주당 배당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결국 거기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결국은 이제 뭐 대출채권, 은행들의 대출채권이 부실로 쌓여서 그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대출채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 부분의 개인 대출이 조금씩 어쨌든 금액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경제 규모에 따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부실채권이 생기면 대출채권,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에 대한 총량은 조금씩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대출 채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추심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회사의 성장과 주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 회사가 영업을 한다면 꾸준히 한 5% 정도 전후에 배당 수익률을 또 지급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관찰을 해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신용정보의 분기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간단한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